안녕하세요. 노인학대 예방 사업의 이해를 교육하게 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김선태 부장입니다. 이번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인학대 예방 사업의 이해. 두 번째, 노인학대 이해 및 현황. 세 번째, 노인학대 대응 및 시설의 역할. 네 번째,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노인인권 교육 비교. 마지막으로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순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학대 예방 사업의 이해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사업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 부양 부담 증대로 인하여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마다 노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8년 노인학대 경험률은 약 10%에서 2023년 5.9%로 낮아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전체 경험률에 따른 노인학대 추정 인구는 6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사업은 노인을 위한 보호 및 예방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여 행복한 노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위기 대응체계 전문화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노인보호 전문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권익 옹호와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 5에 따라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39조 19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정책 제안 및 연구, 노인학대 예방 교육,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등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운영 및 사례 접수, 현장조사,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을 수행하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04년 17개소로 시작하여 현재 중앙 1개소, 지역 39개소로 총 4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유관기관인 119 보건복지상담센터, 의료기관, 법률기관, 지자체 및 기타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노인학대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학대 이해 및 현황입니다. 노인학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연령 기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준하여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보호자 즉 부양 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서 시설 종사자도 보호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자에 의하여 상해, 유기, 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등이 있을 경우에 법원에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받고 취업 제한 기간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업무 시행 지침에서는 노인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을 노인복지법 제39조 9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노인학대로 신고되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자를 학대 피해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을 학대 행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판정의 경우 응급학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하여 의료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비응급학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사례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잠재는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학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 사례는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 제공이나 기간 안내 등 학대 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현장 조사 결과 노인학대로 판정되지 않은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정과 시설의 학대 판정이 다릅니다. 가정의 경우 노인학대는 응급, 비응급, 잠재로 구분하고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구분되며 시설의 경우에는 노인학대는
응급과 비응급으로 구분하고 학대가 아닌 잠재와 일반 사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장소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가정과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로 나뉘며 생활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생활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시설장의 감독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를 말하며 이용시설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등이 있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말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공공장소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구분하여 노인학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각 노인학대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시설 어르신에게 장갑을 끼워드린다고 표현하면서 무분별하게 억제제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노인학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꼬집거나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감금, 거주지 출입 통제,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예측 징후로는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로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함을 치거나 폭언을 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해당 요양보호사를 무서워하는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로는 고함, 욕설, 모욕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키거나 말을 걸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예측 징후로는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고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기저귀 교체 시 타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경우 성적 학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강요, 시도가 있으며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등이 있으며 예측 징후로는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특정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어르신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은 경우 경제적 학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공적 부조 급여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해서 허락 없이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예측 징후로는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거나 은행 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거나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임학대는 부양 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시설에서 어르신이 욕창이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노인의 질환 및 의료 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방임학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 행위로는 스스로 식사,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거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처치하지 않는 경우와 강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며 예측 징후로는 대소면 냄새, 악취,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이거나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노인과 함께 살던 아들이 형편이 어려워지자 치매에 걸린 노인을 여름 휴가지에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길을 헤매던 노부는 경찰의 도움으로 집을 찾을 수 있었지만 아들은 노부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대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의 대표적 행위로는 노인과 연락 등을 두절하고 노인을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 및 왕래를 두절하거나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예측 중으로는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거나 자신의 주거지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은 노인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 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 현황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38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2,746건이고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167건으로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상담 등을 거쳐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167건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은 23년 1,638건에서 24년 1,932건으로 2.8% 증가하고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총 7,881건으로 배우자 3,053건, 아들 2,081건 등의 순으로 21년 아들 배우자 순에서 배우자 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 학대 증가는 가구 형태 변화가 자녀 동거 가구에서 노인 부부 가구로 변화하면서 노인 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가정 내 학대 건수는 6,323건으로 전년 대비 244건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 사례 건수는 647건으로 전년 대비 3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발생 정수 및 유형별로 보면 가정 내 학대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의 순이며 생활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 방임 학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의무 제한 신고의 경우 1,004명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여 신고 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했던 자녀에 의한 학대 사례 영상을 잠시 시청하고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작은 관심으로도 희망의 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직업은 제가 방문 요양 보호사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어르신 중에 보행 보조기 없이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그리고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늘 집에서만 머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직접 현관까지 걸어와 문을 열어주지 못하니 어르신 집의 현관문은 늘 열려 있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화가 잔뜩 난 듯한 고성이 문 밖으로 새어 들리더라고요. 언제 이 집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줄 거예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다를 게 없잖아요. 엄마 신분증이랑 도장 내놓으라고요. 엄마가 안 해주면 내가 가서 할 테니까. 빨리 내놔! 따님이 어르신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고 하자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따님은 저를 보고 놀란 눈을 하고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르신, 저한테는 이야기하셔도 되세요.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사고로 남편하고 아이가 한날 한시에 죽자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이 심해졌죠. 원래는 정말 착하고 예쁜 딸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렇게
정말 불쌍한 아이라오. 어르신, 이제 참지 마시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요. 따님을 위해서도 참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 딸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딸을 잘못 가르친 다 내 탓이죠. 어르신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저는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처한 상황과 따님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 신고했다는 것이 따님이 알게 되었을 때 걱정되는 상황, 제가 어르신을 대신해 신고를 해야 했던 심정들을 전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신고인인 저에 대한 신분보장을 안내해줬고 또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혜택, 서비스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저와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함께 어르신을 만났고 잦은 학대로 인해 생긴 상처 부위를 치료받았습니다. 어르신을 학대하던 따님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한 번에 떠나보낸 것에 대한 상실감과 우울함,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전문가와 상담하며 조금씩 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님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기뻐했던 그분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그리 크게 칭찬을 받아야 하거나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겠지만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과 우리가 보이는 작은 관심과 행동이 노인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 대응 및 시설의 역할입니다. 시설은 시설생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력하기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 운영 규정의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하며 시설 내의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관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 시 노인의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 세김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도 노인학대 신고 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고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생활 노인 학대 사례 개입과 관련하여 노인 학대 사례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므로 종사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사자는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종사자는 노격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종사자는 노인의 단정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욕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징후가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신고 관련기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받은 학대 사례에 대해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 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 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학대 대응 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른 신고와 조사 근거, 조사자, 조사 과정 등을 구분하였는데 이 5개 조사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상담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경찰은 경찰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조사하는 공무원, 사례관리는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익옹호기관은 상담원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판정, 학대에 대한 판정은 인권위는 결정문, 경찰청은 기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판단, 장애인 공익옹호기관은 판정으로 구분하여 학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통계와 업무수행 과정으로 설명드리면 노인학대 의심 신고는 국민 누구나 22,746건이 신고되었으며 그중 7,167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되었습니다. 신고당 내용 중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1,004건이며 비신고 의무자는 6,163건 학대 판정받았습니다. 현장조사는 가정 내 학대와 시설 내 학대로 나뉘며 현장조사 후 학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침토보호 서비스, 상담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결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학대의 경우 학대 판정 이후 지자체에 학대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사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계획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노인학대 사례 판정회를 거쳐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교로 사후 관리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계획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와 수사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 신고하시거나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 및 기간, 학대 유형,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신고 내용 입력 시에는 사진, 영상 업로드와 음성 녹취가 가능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렇게 신고된 정보를 접수합니다. 신고 접수 내용이 노인학대 의심 사례인지 일반 환자인지 판단하고 노인학대 의심 사례의 경우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 조사를 위한 기초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때 응급 사례는 12시간 이내에, 학대 의심 사례는 72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신고자, 신고 내용 등을 파악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 또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설의 경우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자체에 동행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함께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경찰에 동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 11에 따라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고 현장조사 대상 기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학대 정황과 관련된 증거 확보,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지역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역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에서는 사례 개입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법률, 의료, 경제,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노인 사회복지 분야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시설학대 사례 판정 시 임시 당연직으로 보아 필수로 참석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판정 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학대 사례, 잠재 사례, 일반 사례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이를 토대로 노인학대 사례 판정서 또는 노인학대 사례 판정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학대 사례 판정 결과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종류에는 상담 서비스, 복지 서비스 연계, 법률 서비스 연계, 의료 서비스 연계, 보호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학대 행위자의 긴급한 분리가 필요하거나 일시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센터에 입소하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 판정 결과를 기초지자체에 발송하며 지자체에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후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치사항들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 중 언급드렸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입소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소 기간은 4개월이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첫 번째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며 사회적 적응을 위해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학대 재발 방지를 하고 원가정 회복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학대 피해 노인 긴급 보호와 의식주 등 쉼터 생활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 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과 원가정 회복을 위해 지원합니다. 다음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교육사업 중 복지 의무 교육인 노인학대반 교육과 노인인권 교육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국민들이 노인학대와 노인보호 전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보호 전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노인인권, 노인 자살 예방, 노인 차별 해소 등 교육을 통한 노인인식 개선 및 권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육사업의 종류로는 복지 의무 교육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과 노인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교육 대상은 크게 비신고 의무자와 신고 의무자로 나뉘며 비신고 의무자는 노인, 성인, 청소년,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노인학대 대처법 등에 관한 내용, 성인 대상으로는 노인학대의 개괄적 이해와 노인의 권리, 부양자의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내용, 청소년 대상으로는 노인학대의 전반적 이해,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참여 및 홍보 경험 등에 대한 내용,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는 노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 예방 전반에 관한 인형극, 동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 6, 제1항에 속해 있는 신고 의무자 직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노인 보호 절차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인권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권 교육의 교육 대상은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동사자입니다. 주 교육 내용으로는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의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이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반문교육, 인터넷 교육으로 3가지가 있으며 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인권교육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 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지원 이렇게 3개의 기관입니다.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과 지역으로 나뉩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교육 커리큘럼 검증 개발,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장애인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의 역할을 하고,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의 역할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방향 설정,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인권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보수교육, 협력 운영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인권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의 역할을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교육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5항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 3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로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이고, 인권교육은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입니다. 교육시간은 예방교육은 연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은 연 4시간 이상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교육 내용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 노인 보호 절차이고, 노인인권 교육의 교육 내용은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의 동향,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요령 및 절차입니다. 교육기관의 경우 예방교육은 별도로 지정된 교육기관이 없으며, 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3개의 기관입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예방교육은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 및 방문교육 등으로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고, 인권교육은 집합 및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입니다. 취업 제한 제도는 노인을 잠재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돈법 시행령 제20조의 9에서 12, 돈법 시행규칙 29조의 19에서 20을 근거로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한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 17,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노인 관련 기관이며, 제한 기간은 법원이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이에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미확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및 확인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 확인하고,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은 점검 주기를 정하여 도회합니다. 노인 관련 기관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며 노인복지법 제29조 17,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와 민법에 따른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및 확인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간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점검 확인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취업 제한 점검 확인 결과를 취합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도의 점검 확인 계획 수립 안내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취업 제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제출하며 취업 제한 위반 사실 적발 시 폐쇄 또는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노인 관련 기관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요청 자료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폐쇄 또는 해임 요구에 따른 이행을 합니다. 경찰 관사의 경우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회신의 역할을 합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사용하여 점검 및 확인합니다. 그 점검 방식으로는 관할 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가 관할 노인 관련 기관의 종사자 명단을 취합 작성 후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결과는 또한 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점검 및 확인 결과 제출은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시군구에서 시도, 시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도별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최종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제출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행정조치는 과태료부과 폐쇄요구, 해임요구, 점검 결과, 인터넷 공개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가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가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 및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합니다.